무서워. 한 달째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는 임금님. 물이다. 검은 물이 밀려온다. 임금님의 꿈을 해몽하기 위해 전국에서 해몽가들이 모였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말했죠. 전하, 감옥에 갇힌 한 청년이 꿈을 기막히게 푼다 합니다. 감옥에 있는 자라고 대신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지만 임금님은 달랐어요. 당장 데려오라. 죄수복을 입은 청년이 대전에 끌려왔습니다. 그대가 과인의 꿈을 풀 수 있다 하더냐? 네. 오늘 영상을 보시기 전 구독,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세요. 당신의 구독은 저에게 엄청난 힘이 됩니다. 그리고 어디서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신가요? 지역을 댓글로 적어주시면 제가 그 대가로 그곳을 향해 당신에게 오늘 행운이 깃들 수 있도록 사랑의 하트를 날립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한 달째 이어진 악몽이 왕궁의 밤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숙종 8년 늦은 봄 경복궁 침전에서는 밤마다 비명이 터져나왔죠. 물이다. 검은 물이 밀려온다. 전하의 절규에 내관들이 허겁지겁 달려들어 횃불을 밝혔으나 침전은 고요했습니다. 다만 용상 위에서 진땀을 흘리며 떨고 계신 임금님만이 생생한 공포 속에 갇혀 계셨죠. 상궁이 떨리는 손으로 수건을 올렸습니다. 전하, 또 그 꿈을 꾸셨사옵니까? 임금님은 대답 대신 창밖을 응시하셨습니다. 달빛도 오늘은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죠. 상궁, 예, 전하. 이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것 같소? 상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인이 어찌 감히 아니오. 아무도 모르오. 나조차도. 임금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이튿날 아침 조정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영의정이 급히 대전으로 들어서며 물었습니다. 전하, 어젯밤에도 그 악몽이? 그렇소. 한 달째요. 매번 똑같은 광경이 펼쳐지는데 검은 강물이 궁궐을 뒤덮고 나는 그 속에서 허우적거리다 깨어나오. 임금님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좌의정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전하, 이는 필시 하늘의 경고이옵니다. 나란 일에 무언가 큰 재앙이 다가오는 것이 아니겠사옵니까? 우의정도 거들었죠. 그렇다옵니다. 검은 강물이라 하심은 필시 흉조이옵니다. 왕실 점술가를 총동원하여 풀이를 들어야 하옵니다. 병조판서가 한 발 나섰습니다. 전하, 혹시 북방에 오랑캐가 쳐들어올 징조는 아니겠사옵니까? 아니면 외구의 침입이? 형조판서도 걱정스레 보탰습니다. 임금님은 눈을 감으셨습니다. 속으로 생각하셨죠. 나라를 다스린 지 8년, 백성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여겼건만 왜 이런 꿈이 나를 괴롭히는가? 하늘이 정녕 나에게 무언가 일러주시려는 것인가? 대전 안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대신들의 수군거림이 벽을 타고 흘렀죠. 임금님께서 한 달째 악몽에 시달리신다니. 이는 예사롭지 않소. 선왕 때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곧 큰 난리가 일어났소이다. 조심해야 하오. 백성들이 알면 나라가 흉흉해질 것이오. 예조판서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전하, 우선 왕실 의원을 불러 진맥부터 받으시는 게 어떠하시옵니까? 좋소. 그리하시오. 임금님은 기운 없이 고개를 끄덕이셨죠. 그러나 소문은 이미 궁 밖으로 새어나가고 있었습니다. 한양 장터의 떡장수 할멈이 품팔이 사내에게 속삭였죠. 들었소? 임금님이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린다더군. 뭐라고? 그게 사실이요? 궁에서 일하는 내 조카가 전했네. 나라에 큰일이 날 징조래. 품팔이 사내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럼 우리도 조심해야 하는 거 아니오? 그럼 당연하지. 임금님 꿈이 나쁘면 백성도 고생이라니까.
곧 한양 전체로 소문이 번졌습니다. 주막에서 술꾼들이 모여 앉아 수군거렸습니다. 임금님 꿈이 이상하대. 검은 물이 궁을 덮는다나? 세상에, 그럼 전쟁이라도 일어나는 거 아니오? 아니면 큰 홍수가? 내 생각엔 흉년이 들 것 같은데. 불안이 물결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쌀값이 오르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곡식을 사재기하기 시작했죠. 사흘 뒤 궁궐대전에는 전국에서 불러온 해몽가들이 줄지어 섰습니다. 30명이 넘었죠. 임금님은 상석에 앉아 그들을 내려다보셨습니다. 경들, 과인이 한 달째 똑같은 꿈을 꾼다. 검은 강물이 궁궐을 삼키고 나는 그 속에서 빠져 죽을 듯 허우적거린다. 이 꿈의 뜻을 풀이하라. 첫 번째 해몽가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백발의 노인이었죠. 손에는 낡은 점서를 들고 있었습니다. 전하, 이는 물의 기운이 너무 강한 것이옵니다. 궁궐 동쪽에 연못을 파시면 기운이 흩어질 것이옵니다. 임금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것뿐이요? 예, 전하. 신이 평생 연구한 바로는 이것이 정답이옵니다. 물러가시오. 임금님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두 번째 해몽가는 중년의 여인이었습니다. 무당복색의 방울을 들고 있었죠. 전하, 이는 선왕께서 보내신 경고이옵니다. 왕릉에 제를 올리시고 100일 기도를 드리시옵소서. 그리하면 악몽은 사라질 것이옵니다. 임금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것이 끝이오? 예, 전하. 이보다 더 확실한 풀이는 없사옵니다. 신이 구슬해보니 분명 선왕의 노여움이옵니다. 그대도 물러가시오. 세 번째는 젊은 선비였습니다. 전하, 신이 보기엔 궁궐 풍수에 문제가 있는 것 같사옵니다. 북쪽 담장을 허물고 다시 쌓으시옵소서. 임금님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해몽가들이 차례로 나섰지만 모두 엇비슷한 답변뿐이었습니다. 불공을 들이십시오. 용상을 옮기십시오. 궁녀들을 내보내십시오. 금식을 하시옵소서. 새 옷을 지어 입으시옵소서. 임금님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랐죠. 마침내 30번째 해몽가까지 모두 풀이를 마쳤을 때 임금님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이게 무슨 꼴이냐? 전국에서 모인 해몽가들이 한결같이 엉터리 소리만 늘어놓는구나. 목소리가 대전을 뒤흔들었습니다. 영의정이 황급히 무릎 꿇었죠. 전하, 진정하시옵소서. 꿈이란 본래 해석이 어려운 법이옵니다. 어렵다고? 한 달째 똑같은 꿈을 꾸는데 누구 하나 제대로 풀지 못하면서 해몽가라 자처하느냐? 이들은 모두 사기꾼에 불과하오. 좌의정이 급히 나섰습니다. 전하, 소신이 다른 지방에도 사람을 보내어 더 찾아보겠사옵니다. 필요 없소. 이미 전국의 해몽가를 다 불렀는데 누가 더 있겠소? 대신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임금님은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것을 느끼셨죠. 이 나라의 진정으로 과인을 도울 자가 없단 말인가. 밤이 깊었습니다. 임금님은 홀로 침전에 남아 촛불을 응시하고 계셨습니다. 내관이 조심스레 차를 올렸으나 손도 대지 않으셨죠.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임금님은 중얼거리셨습니다. 대체 이 꿈을 풀 자가 어디 없단 말이냐? 하늘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려 하시는가? 내관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전하, 약이라도 드시겠사옵니까? 약으로 꿈을 막을 수 있소? 그것은 물러가시오. 혼자 있고 싶소. 내관은 고개 숙여 인사하고 물러났습니다. 그날 밤도 악몽은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검은 강물이 궁궐을 집어삼키고 임금님은 그 속에서 숨이 막혀 깨어나셨죠. 흐어?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에서 임금님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전국에 방이 내려졌습니다. 누구든 임금님의 악몽을 풀이할 자 궁궐로 나아오라. 큰 상을 내리리라. 방문이 한양 사대문에 붙자 백성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거 봐. 임금님이 직접 방을 내리셨네. 누가 감히 저 꿈을 풀겠어? 상이 크다는데? 그래도 잘못 풀었다간 목이 달아날 텐데. 그것도 그렇지. 임금님 앞에서 함부로 말했다간 백성들은 두려움과 호기심 사이에서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선뜻 나서지 않았죠. 며칠이 지나도 궁궐 문 앞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임금님의 초조함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밤마다 찾아오는 검은 강물, 그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자신의 모습. 이제는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조차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영의정이 걱정스레 아뢰었습니다. 전하, 방을 내리신 지 닷새가 지났으나 아무도 나타나지 않사옵니다. 알고 있소. 전하경은 물러가시오. 과인 혼자 있겠소. 궁궐의 밤은 점점 더 길어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임금님은 날마다 조금씩 지쳐가고 계셨습니다. 7째 날 아침 대전에는 다시 한번 해몽가들이 모였습니다. 이번에는 지난번에 왔던 자들이 아니었죠. 임금님은 지쳐 보이는 얼굴로 그들을 바라보셨습니다. 경들, 과인의 악몽은 여전하오. 누구든 풀이할 자 있으면 나서시오. 침묵이 흘렀습니다. 해몽가들은 서로 눈치만 보며 입을 열지 못했죠. 그들도 이미 소문을 들었습니다. 지난번 해몽가들이 모두 쫓겨났다는 것을요. 잘못 풀었다간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었습니다. 임금님의 인내심이 바닥났을 때였습니다. 아무도 없단 말이냐? 그 순간 맨 뒤에 서 있던 초라한 차림의 노인이 벌벌 떨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전하 말해보시오. 감히 말씀드리기 송구하오나. 노인은 땀을 뻘뻘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옆에 있던 대신이 재촉했죠. 빨리 말하지 못하겠느냐? 예. 소인이 듣기로는 감옥에 있는 한 젊은이가 꿈을 기막히게 풀이한다 합니다. 순간 대전이 술렁였습니다. 영의정이 눈살을 찌푸렸죠. 뭐라? 감옥에 있는 자라고? 그게 무슨 허무맹랑한 소리냐? 좌의정도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러나 임금님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지친 눈에 잠시 빛이 들었죠. 감옥에 있는 사내라 더 자세히 말해보시오. 노인은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전하, 소인이 한양 감옥 근처에 살고 있사옵니다. 그곳에 석 달 전 잡혀온 청년이 있는데 그자가 같은 죄수들의 꿈을 척척 풀어준다 합니다. 어떻게 풀어주는데? 꿈의 뜻을 정확히 맞추어 죄수들이 모두 혀를 내두른다 하옵니다. 병조판서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전하, 죄수의 말을 어찌 믿으시렵니까? 아마 같은 죄수들끼리 짜고 하는 거짓말일 것이옵니다. 그렇다옵니다. 천한 죄수가 무슨 해몽을 할 수 있겠사옵니까? 형조판서도 거들었죠. 그러나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옵니다. 대감마님들. 소인도 처음엔 그리 여겼사옵니다. 하오나 소인의 아들이 감옥관리인데 직접 보았다 하옵니다. 그 청년이 꿈 하나를 듣고는 그 사람의 과거와 미래까지 꿰뚫어 본다 하옵니다. 임금님은 몸을 앞으로 기울이셨습니다. 그 청년 무슨 죄로 갇혀 있느냐? 사소한 죄옵니다. 빚을 갚지 못해 잡혀왔다 하옵니다. 이름은 강민서라 하옵니다. 대전은 다시 한번 웅성거렸습니다. 우의정이 나섰죠. 전하, 설마 죄수를 궁궐로 불러들이시려는 것은 아니시겠지요? 왜 안 되는가? 전하, 죄인을 대전으로 들이는 것은 예법에 어긋나옵니다. 예법? 과인이 한 달째 악몽에 시달리는데 예법이 무슨 소용이요?
임금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영의정이 급히 말렸습니다. 전하, 만일 그자가 헛소리를 한다면 오히려 전하의 위엄만 떨어질 것이옵니다. 신중히 생각하시옵소서. 과인은 이미 30명의 해몽가를 봤소. 모두 헛소리뿐이었소. 이제 죄수든 누구든 상관없소. 과인의 이 악몽을 풀어줄 수만 있다면. 좌의정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전하께서 그토록 고통스러우시다면 소신이 먼저 그 청년을 만나보겠사옵니다. 아니요. 당장 데려오시오. 임금님의 명은 단호했습니다. 대신들은 더 이상 말릴 수 없었죠. 영의정이 포졸들에게 명했습니다. 즉시 한양 감옥으로 가서 강민서라는 자를 데려오라. 임금님의 명이시다. 예. 포졸들이 급히 달려나갔습니다. 대전에 남은 대신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정말 죄수가 임금님의 꿈을 풀 수 있을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필시 또 헛수고일 게야. 하지만 전하께서 저토록 매달리시니 우리가 뭐라 하겠나? 그때 우의정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만약 그 청년이 정말로 풀어낸다면? 그럼 우리가 무능하다는 게 드러나지 않겠는가? 대신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한편 한양 감옥에서는 한바탕 소동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포졸들이 우르르 몰려들어왔죠. 강민서가 어디 있느냐? 감방지기가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임금님의 명이다. 강민서를 당장 궁궐로 데려가야 한다. 네. 임금님이? 감방지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감방 안쪽에서 한 청년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25 정도 되어 보이는 나이였죠. 죄수복을 입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제가 강민서입니다. 포졸이 다가가 감방 문을 열었습니다. 나와라. 궁궐로 가야 한다. 청년은 침착하게 걸어 나왔습니다. 옆 감방의 죄수들이 술렁였죠. 민서, 어디 가는 거야? 궁궐이라고 했잖아. 무슨 일이래? 혹시 임금님 꿈 얘기 아니야? 한 죄수가 감방 창살을 붙잡고 소리쳤습니다. 민서, 임금님 꿈도 내가 풀 수 있겠지? 청년이 잠시 돌아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포졸들이 그를 감옥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바깥은 환했습니다. 3달 만에 보는 햇빛이었죠. 청년은 눈을 가늘게 뜨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드디어 밖으로 나왔구나.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야. 진짜 시작은 지금부터다. 말 한 필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타라. 청년은 말에 올랐고 포졸들에 둘러싸여 궁궐로 향했습니다. 길가의 백성들이 수군거렸죠. 저 사람 누구야? 죄수복을 입었는데 궁궐로 가네. 뭔 일이래? 임금님 꿈푸는 사람이래.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말은 빠르게 달렸습니다. 청년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생각들이 오갔죠. 나는 억울하게 갇혔다. 빚을 갚지 못했다는 이유로. 하지만 그것도 누군가의 음모였어. 이제 나에게 기회가 왔다. 임금님의 꿈을 풀어낸다면 내 억울함도 풀릴지 모른다. 포졸 중 하나가 말했습니다. 너 정말 임금님 꿈을 풀 수 있겠느냐? 청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만약 못 풀면 어쩌려고? 그건 하늘에 맡기겠습니다. 포졸이 혀를 찼습니다. 배짱 하나는 대단하군. 하지만 조심해라. 잘못 말했다간 목이 달아날 수도 있어. 알고 있습니다. 청년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궁궐 대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문이 천천히 열렸죠. 청년은 처음으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손끝이 살짝 떨렸지만 재빨리 주먹을 쥐어 감췄습니다.
진정해. 나는 할 수 있어. 꿈은 마음의 거울이야. 임금님의 마음을 읽는다면 꿈도 풀 수 있어. 말에서 내려 걸어 들어가는 청년의 뒷모습을 보며 포졸들이 속삭였습니다. 저 사람 결국 어떻게 될까? 글쎄, 살아나올 수나 있을까? 임금님이 한 달째 잠을 못 주무셨다는데 보통 일이 아니야. 그래도 저렇게 침착한 걸 보니 뭔가 있는 건 아닐까? 궁궐 안으로 들어선 청년은 멈추지 않고 걸었습니다. 내관들이 그를 대전으로 안내했죠. 복도를 걸으며 청년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화려한 궁궐, 금빛 기둥, 붉은 단청. 모든 것이 생경했지만 그는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대전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안쪽에서 무거운 기운이 흘러나왔습니다. 임금님과 대신들이 모두 청년을 바라보고 있었죠. 청년은 천천히 들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인 강민서, 전하를 뵙습니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임금님은 그를 내려다보셨습니다. 지친 눈동자였지만 그 안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죠. 그대가 강민서냐? 그렇다옵니다. 들으니 그대가 꿈을 잘 푼다던데 사실이냐? 소인이 감히 잘한다고는 못하겠으나 꿈의 뜻을 읽어내려 노력하옵니다. 영의정이 끼어들었습니다. 전하, 이자는 죄수이옵니다. 어찌 믿으시렵니까? 청년은 고개를 들어 영의정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이 없었죠. 오히려 단단한 자신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영의정은 그 눈빛에 살짝 움찔했습니다. 임금님은 손을 들어 대신들을 제지하셨습니다. 조용히 하시오. 과인이 직접 물어보겠소. 임금님은 청년에게 물으셨습니다. 강민서, 그대는 왜 감옥에 gat혔느냐? 빚을 갚지 못했다는 죄목이옵니다. 하오나 그것은 억울한 누명이옵니다. 억울하다? 예. 소인이 빚을 진 적이 없으나 누군가 거짓 문서를 꾸며 소인을 감옥에 넣었사옵니다. 우의정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거짓말을 하는구나. 죄인치고 억울하다 하지 않는 자가 어디 있더냐? 청년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임금님만 바라보았죠. 임금님은 청년의 눈을 오래 들여다보셨습니다. 그 눈에서 진실이 느껴졌습니다. 좋다. 그대의 억울함은 나중에 풀어보기로 하겠다. 먼저 과인의 꿈을 풀어보라. 명을 받들겠사옵니다. 청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전 안의 공기가 팽팽하게 긴장되었습니다. 모든 이들이 숨을 죽이고 청년을 바라보았죠. 과연 이 죄수가 임금님의 악몽을 풀 수 있을 것인가? 대전 안은 숨소리조차 무거웠습니다. 청년 강민서는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임금님의 시선이 그의 머리 위에 머물렀습니다. 강민서, 예, 전하. 고개를 들어라. 청년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눈이 마주쳤죠. 임금님은 그 눈빛에서 범상치 않은 무언가를 느끼셨습니다. 두려움도 없고 거짓도 없는 오직 담담함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영의정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전하, 저자의 눈빛이 무례하옵니다. 감히 전하를 똑바로 쳐다보다니. 아니요. 과인이 보라 했소. 임금님은 손을 들어 제지하셨습니다. 좌의정도 불만스럽게 중얼거렸죠. 죄수 주제에 건방지기 짝이 없구나. 그러나 청년은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임금님은 입을 여셨습니다. 강민서, 그대가 정말 과인의 꿈을 풀 수 있다고 자신하느냐? 전하의 마음이 보이기 때문이옵니다. 순간 대전이 술렁였습니다. 병조 판서가 버럭 소리쳤죠. 뭐라? 감히 전하의 마음이 보인다니. 이 오만불손한 놈, 당장 끌어내야 하옵니다. 형조 판서도 가세했습니다.
대신들의 분노가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임금님은 오히려 흥미로운 표정을 지으셨죠. 조용히 하시오. 과인이 듣고 싶소. 임금님은 몸을 앞으로 기울이셨습니다. 내 마음이 보인다니 무슨 뜻이냐? 청년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꿈은 마음의 거울이옵니다. 전하께서 무엇을 두려워하시는지, 무엇을 걱정하시는지가 꿈에 드러나는 것이옵니다. 그렇다면 과인이 무엇을 두려워한다고 보느냐? 청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눈을 감고 깊이 생각하는 듯 했죠. 대신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잠시 후 청년이 눈을 떴습니다. 전하께서는 백성을 잃을까 두려워하십니다. 임금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청년은 계속 말했죠.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백성의 마음을 얻는 것은 어렵사옵니다. 전하께서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에 두려우신 것이옵니다. 우의정이 비웃었습니다. 허튼 소리를 하는구나. 그런 뻔한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렇다옵니다. 저자는 아첨꾼에 불과하옵니다. 예조판서도 동조했습니다. 그러나 임금님은 입을 다물지 못하셨습니다. 청년의 말이 전곡을 찔렀기 때문이죠. 이자가 어찌 과인의 속마음을 이토록 정확히 꿰뚫는가? 임금님은 목소리를 낮추셨습니다. 좋다. 그렇다면 과인이 꾼 꿈을 말할 수 있겠느냐? 아무에게도 말한 적 없는 그 꿈을. 청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도해 보겠사옵니다. 말해보라. 청년은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대전 안의 모든 이들이 그를 주시했죠.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촛불이 바람에 흔들렸고 그림자가 벽에 일렁였습니다. 청년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전하께서는 꿈에 검은 강물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 순간 대전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임금님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영의정이 입을 벌렸습니다. 어찌 좌의정도 말문이 막혔습니다. 병조판서는 눈을 크게 뜨고 청년을 바라보았죠. 아무도 감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임금님은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어찌 알고 있느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청년은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전하의 마음이 말해주었사옵니다. 과인의 마음이? 예. 꿈은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드러내는 법이옵니다. 임금님은 손을 떨며 용상에 다시 앉으셨습니다. 계속하라. 그 강물이 무엇을 뜻하는지 말해보라. 청년은 눈을 떴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욱 또렷했죠. 그 강물은 단순한 물이 아니옵니다. 검은색은 어둠과 슬픔을 상징하옵니다. 형조판서가 끼어들었습니다. 그 정도야 누구나 아는 것 아니냐? 청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옵니다. 그 검은 강물에는 무언가가 섞여 있사옵니다. 무엇이? 임금님이 물으셨습니다. 눈물이옵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청년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 강물 속에는 수많은 눈물이 흐르고 있사옵니다. 전하께서 보지 못하신 백성들의 눈물, 억울함에 흘린 눈물, 가난에 흘린 눈물이옵니다. 임금님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청년의 목소리는 더욱 단단해졌죠. 그 강물이 궁궐을 덮는다는 것은 그 눈물이 이제 전하께 닿으려 한다는 뜻이옵니다.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는 경고이옵니다. 영의정이 화들짝 놀랐습니다. 무슨 소리냐? 감히 전하를 탓하는 것이냐? 아니옵니다. 청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하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깨우쳐 드리는 것이옵니다. 하늘이 전하께 말씀하시는 것이옵니다. 우의정이 비웃었습니다. 하늘이라니? 내가 하늘의 뜻을 안다는 말이냐? 소인은 다만 꿈을 읽을 뿐이옵니다. 청년의 대답은 담담했습니다. 임금님은 오랫동안 침묵하셨습니다. 숨소리조차 무거웠죠.
대신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전하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마침내 임금님이 입을 여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강물 속에서 과인이 허우적거리는 것은? 청년이 대답했습니다. 전하께서 빠져 죽을 듯 허우적거리신다는 것은 전하의 두려움이옵니다. 백성의 마음을 잃으면 왕자도 의미가 없다는 것을 전하께서 아시기 때문이옵니다. 백성의 마음을 그렇다옵니다. 그 강물은 바로 민심이옵니다. 검게 변한 민심이 궁궐을 덮으려 한다는 것이 꿈의 뜻이옵니다. 병조판서가 버럭 소리쳤죠. 헛소리다. 민심이 검게 변했다니 그게 무슨 망발이냐. 지금 백성들은 모두 태평하옵니다. 어찌 감히 거짓을 지어내느냐. 형조판서도 가세했습니다. 그러나 청년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대감마님들께서는 백성의 삶을 아시옵니까? 뭐라고? 백성들이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사는지 아시옵니까? 예조판서가 얼굴을 붉혔습니다. 감히 우리를 가르치려 드는가? 청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히 그럴 수 없사옵니다. 다만 소인은 백성 중 한 사람이기에 그들의 고통을 압니다. 소인도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고 그곳에서 수많은 억울한 이들을 보았사옵니다. 임금님은 청년을 똑바로 바라보셨습니다. 그래서 과인에게 무엇을 하라는 것이냐? 청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눈이 다시 마주쳤죠. 전하께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옵소서. 그것이 꿈이 멈추는 유일한 길이옵니다. 좌의정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고 있을 수가 없구나. 당장 끌어내야 하옵니다. 그러나 임금님은 손을 들어 제지하셨습니다. 조용히 하시오.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임금님은 청년에게 물으셨죠. 강민서, 그대는 정말로 그것이 답이라고 믿느냐? 그렇다옵니다, 전하. 만약 그대가 틀렸다면 소인의 목을 치셔도 좋사옵니다. 청년의 대답은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임금님은 오랫동안 그를 바라보셨습니다. 지친 눈빛 속에서 무언가가 흔들렸죠. 이자가 말하는 것이 진실일까? 과인이 정말로 백성의 고통을 외면해왔던 것일까? 대전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촛불이 바람에 흔들리며 그림자를 만들어냈죠. 모든 이들이 임금님의 결정을 기다렸습니다. 과연 임금님은 죄수의 말을 믿으실 것인가? 아니면 대신들의 말을 따르실 것인가? 임금님은 마침내 입을 여셨습니다. 강민서, 예, 전하. 그대의 말을 듣고 보니 과인의 마음이 흔들린다. 한 달째 괴롭혔던 꿈의 의미가 이제야 조금 보이는 듯하다. 영의정이 급히 나섰습니다. 전하, 죄수의 말을 어찌 믿으시렵니까? 그렇다옵니다. 이자는 필시 간사한 말로 전하를 현혹하려는 것이옵니다. 우의정도 거들었죠. 그러나 임금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요. 과인은 그대의 눈을 보았소. 그 눈에는 거짓이 없었소. 대신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임금님은 청년에게 다시 물으셨죠. 강민서, 그대가 말한 대로 백성의 억울함을 풀라 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어찌하라는 것이냐? 청년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전하, 전국의 감옥에 억울한 죄로 갇힌 자들이 많사옵니다. 그들의 사연을 다시 살펴주시옵소서. 감옥의 죄수들을? 그렇다옵니다. 소인처럼 억울한 누명을 쓴 이들이 부지기수이옵니다. 병조판서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죄수들이야 모두 억울하다 하지 않겠는가? 그들의 말을 어찌 믿느냐? 청년은 대답했습니다. 그렇기에 조사가 필요한 것이옵니다. 진짜 억울한 자와 거짓말하는 자를 가려내야 하옵니다. 형조판서가 반박했죠. 그것을 누가 판단한단 말이냐? 전하의 관리들이 하시면 되옵니다. 다만 공정하게
정직하게 하셔야 하옵니다. 임금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청년의 말에는 일리가 있었죠. 좋다. 과인이 생각해 보겠다. 전하, 대신들이 일제히 외쳤습니다. 그러나 임금님은 손을 들어 제지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소. 강민서는 일단 별실에 머물게 하라. 예, 전하. 내관들이 청년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청년이 대전을 나서자 대신들이 일제히 임금님께 몰려들었죠. 전하, 저자의 말을 믿으시면 안 되옵니다. 죄수의 관계에 넘어가신 것이옵니다. 그러나 임금님은 피곤한 표정으로 손을 저으셨습니다. 경들, 물러가시오. 과인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오. 대신들은 할 수 없이 물러났습니다. 혼자 남은 임금님은 창밖을 바라보셨죠. 강민서, 그대의 말이 옳은가? 과인이 정말로 백성을 외면해왔던 것인가? 밤이 깊어갔습니다. 그날 밤 임금님은 처음으로 악몽을 꾸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깊은 생각에 잠들지 못하셨죠. 다음 날 아침 임금님은 다시 강민서를 불러들이셨습니다. 밤새 생각하신 끝에 내린 결정이었죠. 청년이 대전으로 들어서자 대신들의 얼굴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영의정이 먼저 나섰습니다. 전하, 정말로 다시 저자를 부르시렵니까? 그렇소. 과인은 어젯밤 처음으로 악몽을 꾸지 않았소. 순간 대전이 술렁였습니다. 좌의정이 놀라 물었죠. 정말이옵니까? 그렇소. 한 달 만에 처음이요. 임금님의 목소리에는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병조판서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우연일 것이옵니다. 하루 악몽을 꾸지 않았다고 해서 다 나았다 할 수 없사옵니다. 그렇다옵니다. 며칠 더 지켜봐야 하옵니다. 형조판서도 동조했죠. 그러나 임금님은 이미 마음을 굳히셨습니다. 청년이 무릎을 꿇자 임금님이 물으셨습니다. 강민서, 어젯밤 과인은 악몽을 꾸지 않았소. 그대 덕분이요. 전하께서 마음을 여셨기 때문이옵니다. 청년의 대답은 담담했습니다. 마음을 열었다? 그렇다옵니다. 전하께서 백성의 고통을 생각하기 시작하셨기에 꿈이 잠시 멈춘 것이옵니다. 우의정이 끼어들었습니다. 하루 꿈을 안 꾸었다고 다 해결된 것이 아니지 않소? 청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옵니다. 진정으로 해결하시려면 행동으로 옮기셔야 하옵니다. 행동? 임금님이 물으셨죠. 예. 전하께서 직접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셔야 하옵니다. 그것이 완전히 꿈을 멈추는 길이옵니다. 예조판서가 혀를 찼습니다. 또 그 소리로구나. 죄수들을 풀어주라는 것이냐? 억울한 자들만 풀어주시면 되옵니다. 임금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스며들었죠. 강민서, 과인이 그대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소. 말씀하시옵소서. 그대는 어찌 꿈을 그토록 잘 풀어내느냐? 누구에게 배웠느냐? 청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과거의 기억이 떠올랐죠. 소인의 아버지는 그를 아는 선비였사옵니다. 선비? 예. 비록 벼슬은 하지 못했으나 학식이 깊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길 사람의 마음을 알려면 꿈을 읽어야 한다 하셨습니다. 임금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청년은 계속 말했죠. 아버지는 소인에게 꿈의 상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물은 감정을, 불은 분노를, 바람은 변화를 뜻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과인의 꿈에서 검은 강물을 보고 백성의 한숨이라 말한 것이냐? 그렇다옵니다. 영의정이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검은색은 무엇을 뜻하느냐? 청년이 대답했습니다. 검은색은 억눌린 감정이옵니다. 드러나지 못하고 쌓인 한과 슬픔이옵니다. 허튼 소리 같으나
좌의정이 중얼거렸지만 청년은 계속했습니다. 전하, 백성들은 말하지 못합니다. 억울해도 참고 고통스러워도 참습니다. 그것이 쌓이고 쌓여 검은 강물이 된 것이옵니다. 임금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청년의 말이 가슴을 찔렀죠. 그 강물이 궁궐을 덮는다는 것은 민심이 떠나간다는 것이옵니다.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넘쳐 흐른다는 뜻이옵니다. 병조판서가 소리쳤습니다. 감히 전하를 협박하는 것이냐? 아니옵니다. 소인은 다만 꿈의 뜻을 전할 뿐이옵니다. 청년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임금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가셨습니다. 한양의 풍경이 내려다 보였죠. 저 멀리 백성들이 오가고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들이 모두 한숨을 쉬고 있단 말인가? 과인이 그것을 보지 못했단 말인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청년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죠. 전하, 소인이 감옥에 있을 때 본 것들을 말씀드려도 되겠사옵니까? 말해보라. 소인과 같은 방에 있던 한 농부가 있었사옵니다. 청년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지주에게 땅을 빼앗겼습니다. 거짓 문서로 땅 주인이 바뀌었고 항의하자 오히려 감옥에 갇혔습니다. 형조판서가 끼어들었죠. 그런 일이 있을 리 없다. 있었사옵니다. 소인이 직접 보았습니다. 청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세금을 2번 냈는데도 안 냈다며 잡혀왔습니다. 관리가 장부를 조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매를 맞아 죽었습니다. 그의 아내와 자식들은 길거리에 내몰렸습니다. 청년의 말이 이어질수록 대전은 무거워졌습니다. 대신들은 얼굴을 붉혔지만 반박하지 못했죠. 임금님은 창밖을 바라보며 눈을 감으셨습니다. 이것이 과인이 다스리는 나라의 실상이란 말인가?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청년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전하, 이것이 검은 강물의 실체이옵니다. 백성들의 눈물과 한숨이 모여 강을 이루었고 이제 궁궐을 향해 흘러오고 있사옵니다. 예조판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찌해야 한단 말이냐? 청년은 고개를 들어 임금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전하, 이 꿈을 멈추는 길은 단 하나뿐이옵니다. 말하라.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것이옵니다. 장내는 숨조차 쉬기 어려울 정도로 팽팽해졌습니다. 모든 이들이 임금님의 반응을 기다렸죠. 영의정이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전하, 만약 전국의 억울한 사건을 모두 조사한다면 나라가 뒤집힐 것이옵니다. 백성이 살아야 나라가 서는 것 아니오? 임금님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좌의정이 급히 나섰죠. 전하, 신중히 생각하시옵소서. 과인은 이미 한 달을 고민했소. 더 이상 미룰 수 없소. 임금님은 돌아서셨습니다. 얼굴에는 결기가 서려 있었죠. 대신들은 그 표정을 보고 놀랐습니다. 지친 임금님이 아니라 단호한 군주의 모습이었습니다. 강민서, 예, 전하. 그대의 말대로 하겠소. 전하. 대신들이 일제히 외쳤습니다. 그러나 임금님은 손을 들어 제지하셨죠. 내일 아침 전국에 명을 내리겠소. 억울한 죄로 갇힌 자들을 재조사하라고. 병조판서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하, 재고하시옵소서. 이미 결정했소. 임금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형조판서도 급히 말했죠. 전하, 이는 전국을 뒤흔드는 일이옵니다. 그래도 해야 하오. 백성이 고통받는데 과인이 편히 잘 수 없소? 우의정이 마지막으로 시도했습니다. 전하, 만약 잘못되면 잘못될 리 없소. 정의를 세우는 일에 잘못이 있을 리 없지 않소? 대신들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임금님은 청년을 바라보셨죠. 강민서,
그대 덕분에 과인이 깨달았소. 소인은 다만 아니오. 그대가 아니었다면 과인은 영원히 악몽에 시달렸을 것이오. 청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슴이 벅찼죠. 내가 해냈다. 임금님의 마음을 움직였다. 임금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부터 그대는 더 이상 죄수가 아니오. 그대의 억울함도 밝혀내겠소. 감사옵니다, 전하. 청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의정이 한숨을 쉬며 말했죠. 전하께서 결심하셨으니 신들이 무엇라 하겠사옵니까? 다만 신중히 진행하시옵소서. 그리하겠소. 임금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대전 밖으로 나가는 청년의 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처음으로 희망이 보였죠. 한편 대신들은 남아서 수군거렸습니다. 이 일이 어찌 될 것 같소? 글쎄, 전국이 발칵 뒤집힐 게 분명하오. 하지만 전하의 뜻이 확고하시니 지켜볼 수밖에 없지 않겠소? 그날 밤 임금님은 다시 한번 악몽 없이 주무셨습니다. 꿈속에서 검은 강물은 보이지 않았죠. 다만 맑은 시냇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임금님은 잠결에 미소 지으셨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백성을 위한 진짜 통치가. 다음 날 새벽 궁궐에서는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임금님은 밤을 새워 준비한 교서를 들고 계셨죠. 영의정이 그 문서를 받아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전국의 감옥에 갇힌 죄수들을 재조사하라. 억울한 누명을 쓴 자가 있다면 즉시 풀어주고 잘못된 판결을 내린 관리는 엄벌에 처하라. 순간 대신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좌의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전하, 이는 너무 과격한 조치이옵니다. 과격하다고? 임금님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백성이 억울하게 고통받는데 과격하다는 말이오? 병조 판서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전하, 이렇게 하시면 전국의 관아가 뒤집힐 것이옵니다. 뒤집혀야 하오. 썩은 것은 도려내야 하는 법이오. 임금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형조 판서가 급히 말했습니다. 전하, 신중히 하시옵소서. 만약 죄수들이 모두 억울하다 우기면 어찌하시렵니까? 그래서 재조사를 하는 것 아니오? 거짓과 진실을 가려내야지. 우의정도 거들었죠. 하오나 전하, 이는 전례가 없는 일이옵니다. 역대 왕들도 이런 조치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임금님은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래서 백성이 고통받았던 것이오. 전례가 없다면 과인이 만들겠소. 대전이 숨소리조차 무거워졌습니다. 예조 판서가 조심스레 물었죠. 전하, 그렇다면 언제부터 시행하시렵니까? 오늘 당장이요. 해가 뜨기 전에 전국으로 급보를 보내시오. 예, 전하 대신들은 할 수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임금님의 결심은 변하지 않았죠. 그날 아침 한양 사대문에 방이 붙었습니다. 임금님의 명이시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자는 상소하라. 조사 후 누명이 밝혀지면 즉시 방면하리라. 백성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떡장수 할머니 눈을 크게 뜨며 말했죠.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임금님이 직접 명을 내리셨대. 정말로 억울한 사람들을 풀어준다고? 품팔이 사내가 흥분하며 소리쳤습니다. 내 동생도 억울하게 갇혀 있어. 빨리 가서 상소해야겠어. 순식간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한양뿐 아니라 전국으로 급보가 날아갔죠. 의령에서도 전주에서도 평양에서도 방이 붙었습니다. 백성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임금님이 정말로 이런 명을 내리시다니. 꿈 같은 일이야. 우리 아버지도 억울하게 갇혀 계신데 희망의 불씨가 전국에 퍼져나갔습니다. 사흘 뒤 한양 감옥에서는 첫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특별히 파견된 관리들이 죄수들을 하나씩 불렀죠. 첫 번째 죄수가 끌려 나왔습니다.
내 이름은 박춘삼이옵니다. 무슨 죄로 갇혔느냐? 땅을 빼앗겼다 항의했다가 잡혔습니다. 관리가 장부를 뒤적였습니다. 증거가 있느냐? 예. 원래 땅 문서가 있사옵니다. 지주가 거짓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박춘삼은 품에서 낡은 종이를 꺼냈죠. 관리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 도장이 분명하구나. 조사해보겠다. 며칠 뒤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주가 정말로 거짓 문서를 만들었던 것이죠. 박춘삼, 너는 무죄다. 즉시 풀려날 것이며 땅도 돌려받을 것이다. 정말이옵니까? 박춘삼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옵니다. 전하 만세. 그는 감옥문을 나서며 하늘을 우러렀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조사도 이어졌습니다. 억울한 누명이 하나둘 밝혀졌죠. 세금을 2번 냈는데 안 냈다던 사람은 관리의 장부 조작이 드러나 풀려났습니다. 싸움을 했다며 잡혀온 사람은 실제로는 억울한 누명이었고 진짜 범인이 따로 있었습니다. 열흘이 지나자 한양 감옥에서만 20명이 넘게 풀려났습니다. 백성들은 환호했죠. 임금님이 달라지셨어. 정말로 백성을 생각하시는구나. 이건 기적이야. 주막에서는 술꾼들이 모여 임금님을 칭송했습니다. 내 평생 이런 임금님은 처음이야. 그 꿈을 푼 청년도 대단하지. 그래, 강민서라던가. 그가 아니었으면 이런 일이 있었겠어? 청년의 이름도 함께 퍼져나갔습니다. 한편 조사 과정에서 부패한 관리들도 드러났습니다. 한양의 한 아전은 뇌물을 받고 죄 없는 사람을 감옥에 넣었던 것이 밝혀졌죠. 내 놈이 감히. 임금님은 분노하셨습니다. 당장 파직하고 유배 보내라. 예, 전하. 지방의 한 원님도 비슷한 죄로 파직되었습니다. 백성의 재산을 빼앗고 항의하는 자들을 감옥에 넣었던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백성을 다스렸다니. 임금님의 목소리가 대전을 울렸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감시하겠소. 백성을 괴롭히는 자는 용서치 않겠소. 대신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임금님의 변화가 두려우면서도 놀라웠죠. 영의정이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전하, 전국에서 이미 100명이 넘는 죄수가 풀려났사옵니다. 100명? 예. 그리고 수십 명의 관리가 파직되었습니다. 임금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잘했소. 계속 진행하시오. 예, 전하. 그날 밤 임금님은 또다시 편히 주무셨습니다. 악몽은 완전히 사라졌죠. 꿈속에서 임금님은 맑은 하늘을 보셨습니다. 검은 구름은 걷히고 햇빛이 쏟아졌습니다. 백성들이 웃으며 밭을 갈고 아이들이 뛰어놀았습니다. 임금님은 잠결에 미소 지으셨습니다. 이것이 과인이 꿈꾸던 나라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전국에서 모두 200명이 넘는 억울한 죄수가 풀려났고 70명이 넘는 부패한 관리가 파직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임금님을 성군이라 불렀죠. 임금님 만세.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장터마다 임금님을 칭송하는 노랫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풀려난 죄수들은 가족과 눈물의 재회를 했습니다. 아버지, 아들아, 내가 돌아왔다. 포옹과 울음이 이어졌죠. 어느 날 저녁 임금님은 강민서를 다시 불러들이셨습니다. 청년이 대전으로 들어서자 임금님은 환한 얼굴로 맞이하셨죠. 강민서. 예, 전하. 그대 덕분에 과인이 새로운 왕이 되었소. 전하께서 결단을 내리셨기 때문이옵니다. 청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임금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청년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아니요. 그대가 과인의 눈을 뜨게 했소. 그대가 아니었다면 과인은 여전히 악몽에 시달리며 백성의 고통을 외면했을 것이요. 전하 그대가 내 왕자를 살렸소.
아니, 이 나라를 살렸소. 임금님의 목소리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청년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던 그날들, 그 고통이 이제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대의 억울함도 풀어주었소. 그대를 감옥에 넣었던 자들도 모두 처벌했소. 감사합니다, 전하. 영의정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전하, 이제 이 청년을 어찌하시렵니까? 무슨 뜻이오? 이미 전국에 그의 이름이 퍼졌사옵니다. 꿈해몽 청년이라 불리며 백성들 사이에서 영웅이 되었습니다. 좌의정도 거들었죠. 그렇다옵니다. 이대로 평민으로 둘 수는 없을 것 같사옵니다. 임금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과인도 그리 생각했소. 강민서, 그대를 조정의 관리로 삼고 싶소. 전하? 청년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병조판서가 말했습니다. 죄수에서 관리가 된다? 전례가 없는 일이옵니다. 전례가 없으면 만들면 되는 것 아니오? 과인이 이미 수많은 전례를 깼소. 임금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형조판서는 더 이상 반대하지 못했죠. 예조판서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벼슬을 내리시렵니까? 임금님은 잠시 생각하셨습니다. 아직은 정하지 않았소. 하지만 그대의 능력을 나라를 위해 쓰게 하고 싶소. 청년은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전하의 은혜에 보답하겠사옵니다. 고맙소. 그대는 과인에게 가장 소중한 가르침을 주었소. 백성의 마음을 읽는 법을. 대전 밖으로 나온 청년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쏟아질 듯 빛나고 있었죠. 나는 해냈다. 억울함을 풀었고 임금님의 마음을 움직였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청년의 가슴에는 새로운 꿈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백성을 위해, 나라를 위해 일하겠다는 꿈이. 그날 밤 한양 전체는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풀려난 이들의 기쁨, 가족들의 환호, 백성들의 감사가 하늘로 올라갔죠. 임금님은 창가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셨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왕이 된 것 같구나. 백성과 함께하는 왕. 미소가 번졌습니다. 악몽은 완전히 사라졌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강민서라는 청년의 용기와 지혜가 조선 전체를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일주일 뒤 궁궐대전에는 다시 한번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임금님이 정식으로 강민서에게 벼슬을 내리는 날이었죠. 청년은 새 관복을 입고 대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검은색 사모간대가 그의 몸에 낯설지만 당당하게 어울렸습니다. 임금님은 교서를 펼치셨죠. 강민서는 과인의 악몽을 풀어내고 백성을 구했도다. 그 공을 기려 정칠품 봉사의 벼슬을 내리노라. 내관이 교서를 청년에게 전했습니다. 청년은 두 손으로 받들며 깊이 절을 올렸죠. 황공하옵니다, 전하. 목숨 다해 충성하겠사옵니다. 과인은 그대를 믿소. 앞으로 나라를 위해 힘써달라. 임금님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대신들은 박수를 쳤지만 그 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대전을 나온 청년 주변으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하급 관리들이 축하 인사를 건넸죠. 축하드립니다, 대감. 대감? 청년은 웃었습니다. 저는 봉사일 뿐인데요. 아니옵니다. 벌써 한양에서는 대감이라 부르고 있사옵니다. 꿈해몽 대감이라고요. 젊은 관리 하나가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청년은 쓴웃음을 지었죠. 대감이라니. 너무 빨리 오른 것은 아닐까? 불안감이 스쳤지만 곧 털어냈습니다. 한편 궁 밖에서는 더 큰 소동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장터의 백성들이 모여 떠들썩했죠. 들었어? 그 청년이 벼슬을 받았대. 감옥에서 바로 대감이 됐다니.
이거야말로 인생 역전이지. 떡장수 할멈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능력이 있으니까 그렇지. 임금님 꿈을 푼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데. 주막에서는 술꾼들이 강민서의 이야기로 밤을 새웠습니다. 내가 듣기론 그 청년 원래 선비 집안이었대. 그런데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다가 이렇게 된 거래. 운명이란 게 참 묘하지 않아? 하지만 조정 양반들이 가만히 있을까? 한 노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뜻이오? 생각해봐. 죄수가 하루아침에 조정 관리가 됐어. 대신들이 좋게 볼 리 있겠나? 술꾼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인의 말이 일리가 있었죠. 과연 궁궐 안에서는 다른 분위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한 대신의 사랑방에 몇몇 관리들이 모였습니다. 병조 판서가 먼저 입을 열었죠. 강민서, 저자를 그냥 둘 수 없소. 그렇소. 죄수 출신이 감히 우리와 같은 자리에 앉다니. 형조 판서가 붕괴하며 말했습니다. 예조 판서가 부채를 붙이며 말했습니다. 전하께서 총애하시니 함부로 건드릴 수는 없소. 그렇다면 어찌하자는 것이오? 병조 판서가 물었죠. 저자가 실수하게 만들면 돼요. 그러면 전하께서도 실망하시겠지. 형조 판서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요. 저자에게 불가능한 일을 맡기는 거요. 그래서 곧 기회가 올 것이요. 그때 저자를 시험하면 돼요. 세 사람은 은밀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음모가 싹트고 있었죠. 그러나 그들은 몰랐습니다. 청년이 이미 그들의 움직임을 눈치채고 있다는 것을. 이틀 뒤 청년은 자신의 관사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문득 창밖에서 수상한 기척이 느껴졌죠. 청년은 일부러 모르는 척했습니다. 누군가 나를 감시하고 있군. 밤이 되자 청년의 오랜 친구 하나가 찾아왔습니다. 감옥에서 함께 있었던 이였죠. 민서, 조심해야 해. 무슨 일인데? 조정 대신들이 자네를 좋게 보지 않아. 내가 궁에서 일하는 이에게 들었는데 자네를 함정에 빠뜨리려 한대. 청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네. 알고 있다고? 그렇다네. 이미 예상했어. 친구는 놀란 표정이었죠. 그런데도 가만히 있는 거야? 아니, 준비하고 있지. 청년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여러 문서들이 정리되어 있었죠. 이게 뭐야? 대신들의 부정부패 기록이네. 뭐라고? 친구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청년은 조용히 설명했죠. 조정 개혁을 하면서 나온 자료들이야. 어떤 대신이 어떤 부정을 저질렀는지 다 기록되어 있지. 그걸 이미 모으고 있었다고? 그렇다네. 나를 공격하려 들면 나도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친구는 감탄했습니다. 역시 자네답군. 하지만 함부로 쓸 수는 없어. 때를 기다려야 해. 청년의 눈빛은 침착했습니다. 이튿날 조정회의에서 병조 판서가 입을 열었습니다. 전하, 강봉사께 한 가지 업무를 맡기고 싶사옵니다. 무슨 업무인가? 임금님이 물으셨죠. 요즘 북방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사옵니다. 강봉사께서 꿈을 잘 풀이하시니 백성들의 꿈을 조사하여 재난을 미리 예측해 보시는 게 어떠하옵니까? 순간 대전이 조용해졌습니다. 영의정이 눈살을 찌푸렸죠. 그건 너무 무리한 요구 아니오? 아니옵니다. 강봉사의 능력을 시험해 볼 좋은 기회이옵니다. 형조 판서가 거들었습니다. 임금님은 청년을 바라보셨습니다. 강봉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청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이것이 함정이라는 것을 알았죠. 그러나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소신이 해보겠사옵니다. 정말인가? 예, 전하. 다만 시간이 필요하옵니다.
병조 판서가 빠르게 말했죠. 한 달이면 되겠소? 너무 촉박하지 않소? 좌의정이 끼어들었습니다. 한 달이면 충분하옵니다. 청년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청년이 대전을 나서자 누군가 뒤에서 불렀습니다. 강봉사. 돌아보니 영의정이었죠. 예, 대감. 조심하게. 저들이 자네를 시험하려는 것이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받아들인 것인가? 청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러서면 더 무시당할 것입니다. 차라리 정면 돌파하는 게 낫습니다. 영의정은 청년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용감하군. 하지만 무리하지는 말게. 감사합니다. 청년은 절을 올렸습니다. 그날 밤 청년은 촛불을 켜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꿈으로 재난을 예측하라니. 불가능하지는 않아. 다만 방법을 잘 찾아야 해. 그는 지도를 펼치고 전국의 정보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 흉년이 들었는지, 어디서 질병이 돌았는지, 백성들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모든 자료를 꼼꼼히 정리했죠. 한편 임금님도 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계셨습니다. 저들이 강봉사를 시험하려는구나. 내관이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전하, 도와주시지 않으시렵니까? 아니, 이것은 강봉사 스스로 넘어야 할 산이다. 과인이 개입하면 오히려 저자에게 독이 될 것이다. 임금님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걱정도 섞여 있었습니다. 며칠 뒤 임금님은 은밀히 청년을 불러들이셨습니다. 밤늦은 시각, 사람 없는 정자였죠. 강봉사, 여기 앉으시게. 황공하옵니다, 전하. 과인이 그대에게 한 가지 충고를 하고 싶소. 말씀하시옵소서. 임금님은 달빛 아래에서 청년을 바라보셨습니다. 함부로 움직이지 말게. 저들이 그대를 노리고 있소. 알고 있사옵니다. 알고도 받아들인 것인가? 예. 물러서면 계속 공격받을 것입니다. 차라리 정면으로 맞서겠습니다. 임금님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용감하지만 위험하기도 하오. 만약 실패하면? 그때는 벼슬을 내놓겠사옵니다. 청년의 대답은 담담했습니다. 임금님은 오랫동안 청년을 바라보셨습니다. 이 청년 보통 사람이 아니로구나.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삼으려 하다니. 마음이 든든하면서도 걱정되었습니다. 좋소. 그렇다면 과인은 지켜보겠소. 하지만 위험하면 언제든 말하시오. 감사옵니다, 전하. 청년은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정자를 나온 청년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한 달. 그 안에 무언가를 보여줘야 해. 실패할 수 없어. 밤하늘의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청년은 별을 올려다보며 다짐했죠. 대신들이 함정을 팠다면 나는 그 함정을 내 발판으로 삼겠다. 반드시 성공해서 그들의 음모를 무너뜨리겠어. 궁궐의 밤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 뒤에는 치열한 싸움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과연 청년은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 것인가? 대신들의 음모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그리고 임금님은 끝까지 청년을 지켜줄 것인가? 모든 것은 다음 한 달에 달려 있었습니다. 한 달의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 강민서는 밤낮 없이 움직였습니다. 낮에는 전국 각지의 보고서를 읽고 밤에는 백성들을 직접 만나러 다녔죠. 어느 날 밤 청년은 한양 변두리의 한 주막에 앉아 있었습니다. 낡은 갓을 눌러쓰고 평민 차림이었죠. 주막 주인이 막걸리를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나으리 웬일로 이런 곳에 오셨습니까? 그냥 백성들 이야기 좀 들으려고요. 허허, 별난 양반이시네. 주인은 웃으며 물러갔습니다. 청년은 귀를 기울였죠. 옆상에서 농부 둘이 술잔을 기울이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올해는 걱정이야. 북쪽 개울물이 자꾸 불어나더라고. 맞아. 나도 봤어. 작년에도 그랬는데 큰 비가 왔었잖아. 이러다 또 홍수 나는 거 아냐? 청년은 재빨리 붓을 꺼내 기록했습니다. 북쪽 개울물 증가, 백성들 불안해함. 다음 날 청년은 다른 마을로 향했습니다. 장터에서 떡을 파는 할멈에게 물었죠. 할머니, 요즘 날씨가 어떻습니까? 이상해, 젊은 양반. 비가 자주 오는데 땅이 물을 못 먹어. 다 흘러내려가더라고. 어디로 흘러갑니까? 동쪽 들판 쪽으로. 거기 원래 낮은 곳이거든. 청년은 또 기록했습니다. 동쪽 들판지대 낮음. 배수 불량. 일주일간 청년은 한양 주변 마을을 모두 돌아다녔습니다. 백성들과 이야기하고 땅을 직접 보고 물길을 확인했죠. 그리고 오래된 기록들도 뒤졌습니다. 10년 전 홍수 기록이 있네. 그때도 같은 지역이었어. 청년은 지도를 펼치고 붉은 표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위험 지역이 점점 명확해졌죠. 북쪽 개울 주변, 동쪽 들판, 그리고 서쪽 마을 일부. 이곳들이 가장 위험해. 한편 궁궐에서는 대신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병조 판서가 빙그레 웃으며 말했죠. 한 달이 거의 다 되어 가는데 저자가 무엇을 할 수 있겠소? 꿈으로 홍수를 예측한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지. 형조 판서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예조 판서가 부채를 붙이며 거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전하께서도 실망하실 것이오. 그러면 저자를 내칠 명분이 생기지. 좋소. 곧 기한이 끝나는데 두고 봅시다. 세 사람은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몰랐죠. 청년이 이미 준비를 끝냈다는 것을. 28일째 되는 날, 청년은 임금님께 보고를 올렸습니다. 대전의 대신들이 모두 모였죠. 병조 판서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강봉사 결과를 들어보겠소. 예, 대감. 청년은 침착하게 지도를 펼쳤습니다. 소신이 조사한 바로는 다음 달 장마가 시작되면 새 곳이 위험하옵니다. 형조 판서가 끼어들었죠. 어떻게 아는가? 백성들의 목소리와 과거 기록, 그리고 현재 상황을 종합했사옵니다. 청년은 지도의 첫 번째 지점을 가리켰습니다. 첫째, 북쪽 개울 주변입니다. 이곳은 10년 전에도 홍수가 났고 지금도 물이 계속 불고 있사옵니다.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예조 판서가 비웃었습니다. 백성들이 두려워한다고 홍수가 나는 것은 아니지 않소? 그렇지 않사옵니다. 백성들은 땅을 가장 잘 아옵니다. 그들의 직감은 틀리지 않습니다. 청년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임금님은 조용히 듣고 계셨죠. 둘째는 동쪽 들판입니다. 이곳은 지대가 낮고 배수가 안 되옵니다. 비가 조금만 와도 물이 고입니다. 셋째는 좌의정이 물었습니다. 서쪽 마을 일부입니다. 이곳은 산사태 위험이 있사옵니다. 나무가 많이 베어져 흙이 약해졌습니다. 병조 판서가 손뼉을 쳤습니다. 허허, 그래서? 그것이 꿈과 무슨 상관이오? 백성들의 꿈에서 물에 대한 두려움이 계속 나타났사옵니다. 그것이 곧 현실의 위험을 반영하는 것이옵니다. 형조 판서가 비웃었죠. 억지 해석이요. 그런 식이면 뭐든 끼워 맞출 수 있지 않소? 그러나 임금님은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강봉사, 확신하는가? 예, 전하. 소신은 백성들과 직접 이야기했고 땅을 직접 보았습니다. 틀림없사옵니다. 우의정이 끼어들었습니다. 만약 틀리면 어쩌려고? 소신의 목을 내놓겠사옵니다. 청년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임금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좋다. 그 세 지역에 미리 준비하도록 하겠다.
제방을 보수하고 백성들에게 경고하라. 전하, 병조 판서가 놀라 외쳤습니다. 아직 장마도 안 왔는데 미리 준비한다는 것이옵니까? 그렇소. 대비하는 것이 나중에 후회하는 것보다 낫지 않소? 임금님의 결정은 단호했습니다. 대신들은 불만스러웠지만 더 이상 반대하지 못했죠. 회의가 끝나고 병조 판서가 형조 판서에게 속삭였습니다. 저자가 틀리기를 기다리자. 그러면 끝장이다. 그렇소. 홍수가 안 나면 저자는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이요. 두 사람은 씩 웃었습니다. 그로부터 보름이 지났습니다. 장마가 시작되었죠. 하늘이 갈라지듯 비가 쏟아졌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북쪽 개울에 물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은 미리 경고를 받았기에 안전한 곳으로 피했죠. 빨리 움직여. 가축들도 데리고 가. 제방도 미리 보수해둔 덕분에 버텼습니다. 그러나 다른 마을에서는 달랐습니다. 준비하지 않은 마을은 물에 잠겼죠. 물이다. 물이 넘친다. 도망쳐. 그러나 청년이 예측한 세 지역만은 피해가 적었습니다. 동쪽 들판도 미리 배수로를 정비해둬서 물이 빠져나갔습니다. 서쪽 마을도 위험한 집들을 미리 비워둬서 산사태에도 인명피해가 없었죠. 일주일 뒤 장마가 끝나고 조사 결과가 올라왔습니다. 대전에 다시 대신들이 모였죠. 한 관리가 보고했습니다. 전하, 강봉사께서 예측하신 세 지역에서 정확히 홍수가 발생했사옵니다. 순간 대전이 얼어붙었습니다. 병조 판서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뭐라고? 그러나 미리 준비한 덕분에 피해가 거의 없었사옵니다. 다른 지역은 많은 피해를 입었으나 그 세 곳만은 안전했습니다. 형조 판서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예조 판서는 부채를 떨어뜨렸죠. 임금님은 청년을 바라보시며 물으셨습니다. 강봉사, 그대는 어찌 그토록 정확히 알았느냐? 소신은 다만 백성의 목소리를 들었을 뿐이옵니다. 청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백성들은 땅을 알고 물을 알고 하늘을 압니다. 소신은 그들의 지혜를 모았을 뿐입니다. 임금님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대신들을 돌아보셨죠. 경들, 누가 이 청년을 시험했다고 했소? 병조 판서는 얼굴을 붉혔습니다. 소신이 시험을 내는 것은 좋소. 하지만 결과를 인정할 줄도 알아야 하지 않겠소? 형조 판서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송구하옵니다, 전하. 강봉사는 그대들의 시험을 통과했을 뿐 아니라 수많은 백성의 목숨을 구했소. 임금님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예조 판서도 고개를 숙였죠.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청년의 능력은 이제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대전을 나온 청년 주변으로 하급 관리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대감,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정확히 아셨습니까? 정말 하늘이 내리신 분이십니다. 청년은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다만 백성들의 말을 들었을 뿐입니다. 그날 밤 한양 장터는 떠들썩했습니다. 들었어? 강봉사가 홍수를 정확히 예측했대. 세 곳을 딱 집어내서 많은 사람을 살렸다잖아. 정말 신기하지 않아? 떡장수 할멈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그분은 정말 하늘이 내신 분이야. 주막에서는 술꾼들이 청년을 칭송했죠. 이제 조정 대신들도 무시 못할 거야. 그래, 능력으로 증명했잖아. 강봉사 만세. 환호성이 울렸습니다. 한편 병조 판서의 사랑방에서는 침울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실패했소. 저자가 정말로 해낼 줄은 몰랐소. 이제 어찌하오? 형조 판서가 물었죠. 예조 판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더 이상 함부로 건드릴 수 없소.
저자의 명성이 너무 높아졌소. 병조판서는 이를 갈았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둘 수는 없소. 죄수 출신이 우리를 누르다니. 조심하시오. 전하께서 저자를 완전히 신임하고 계시오. 세 사람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들의 음모는 실패로 끝났고 오히려 청년의 입지만 더 단단해졌습니다. 궁궐 한쪽에서 임금님은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강민서, 그대는 정말 보통 사람이 아니로구나. 내관이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전하, 이제 대신들도 감히 함부로 하지 못할 것이옵니다. 그렇겠지. 하지만 여전히 조심해야 하오. 시기하는 자들은 언제든 다시 공격할 수 있소. 임금님의 목소리는 우려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청년은 홀로 관사에 앉아 있었습니다. 촛불 아래에서 지도를 다시 펼쳤죠. 이번에는 성공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야. 더 큰 일이 기다리고 있어.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청년의 눈빛은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백성을 구하고 나라를 지키고 정의를 세우는 일, 그것이 자신의 사명이라는 것을 이제 확실히 알았습니다. 한양의 밤은 고요했지만 청년의 가슴 속에는 새로운 결의가 불타고 있었습니다. 대신들의 음모는 무너졌고 백성들은 그를 하늘이 내린 해몽가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청년의 운명은 어디로 향할 것인가? 홍수 예측 이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청년 강민서의 명성은 전국으로 퍼져나갔죠. 백성들 사이에서는 하늘이 내린 지혜로운 자라 불렸고 조정에서도 그를 무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임금님은 청년을 홀로 불러들이셨습니다. 대전이 아닌 작은 편전이었죠. 내관들도 물리고 단둘만 남았습니다. 강봉사 앉으시게. 황공하옵니다, 전하. 청년이 무릎을 꿇자 임금님이 손짓하셨습니다. 아니요, 편히 앉으시오. 오늘은 군신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으로 이야기하고 싶소. 청년은 조심스레 자리에 앉았습니다. 임금님의 표정은 진지했죠. 강봉사, 그대는 과인에게 단순히 꿈을 풀어준 것이 아니오. 전하, 그대는 과인의 눈을 뜨게 했소. 백성이 무엇을 원하는지, 나라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보게 했소. 청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임금님은 계속 말씀하셨죠. 꿈은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라 했소. 그대는 과인의 마음뿐 아니라 이 나라의 마음을 비췄소. 감히 그런 아니오, 사실이오. 백성의 고통, 관리의 부패, 나라의 병폐를 모두 보여주었소. 임금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가셨습니다. 한양의 풍경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그대 덕분에 100명이 넘는 억울한 백성이 풀려났소. 부패한 관리가 처벌받았소. 홍수로 죽을 뻔한 사람들이 살았소. 이것이 단순히 꿈 해몽의 결과겠소? 청년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임금님은 돌아서셨죠. 과인은 그대에게 새로운 자리를 주고 싶소. 전하, 단순한 해몽가가 아니오. 국가의 중대사를 의논하는 자리요. 순간 청년은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임금님이 계속 말씀하셨죠. 정오품 군자감 정직, 나라의 재정과 백성의 삶을 살피는 직책이요. 그대라면 할 수 있소. 전하, 소신은 불과 2달 전 죄수였다고 말하려는 것이요. 임금님이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슨 상관이요? 능력이 있고 충심이 있으면 되는 것 아니겠소? 청년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감옥에 갇혔던 그날이 떠올랐죠. 억울했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절망했던 그 순간들. 그러나 지금은 달랐습니다. 임금님이 자신을 믿어주고 백성들이 따라주었습니다. 그 모든 고통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전하, 소신은 감옥에서 많은 것을 배웠사옵니다.
청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곳에서 억울함이 무엇인지, 절망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희망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알았습니다. 임금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죠. 그래서 그대가 필요한 것이요. 고통을 아는 자만이 고통받는 이를 진정으로 도울 수 있어. 청년은 자리에서 일어나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소신, 목숨 다해 전하를 섬기겠사옵니다. 백성을 위해, 나라를 위해 충성하겠사옵니다. 임금님은 청년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일어나시오. 과인이 그대를 믿소.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에는 신뢰와 결의가 담겨 있었죠. 다음 날 조정에서 정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대전의 대신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임금님이 교서를 펼치셨죠. 강민선은 나라를 위해 큰 공을 세웠도다. 백성을 구하고 정의를 세웠으니 정오품 군자감 정직에 임명하노라. 대전이 술렁였습니다. 영의정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전하, 정오품이라면 상당한 고위직이옵니다. 그렇소. 그만한 능력이 있지 않소? 좌의정도 조심스레 말했죠. 전하, 죄수에서 정오품까지 오른 것은 전례가 없사옵니다. 전례가 없으면 만들면 돼요. 과인이 이미 여러 전례를 깼지 않았소? 임금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병조판서는 더 이상 반대하지 못했습니다. 형조판서도 입을 다물었죠. 이미 청년의 능력은 증명되었고 임금님의 신임은 확고했습니다. 우의정이 마지못해 말했습니다. 전하의 뜻이시니 신들이 따르겠사옵니다. 예조판서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청년은 앞으로 나와 절을 올렸죠. 황공하옵니다, 전하. 소신은 이 자리가 과분하옵니다. 아니요. 그대가 받아 마땅한 자리요. 대전을 나온 청년을 향해 하급 관리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대감. 이제 정말 높으신 분이 되셨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청년은 손을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여전히 백성의 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눈빛은 존경으로 가득했죠. 그날 저녁 한양 전체가 떠들썩했습니다. 장터의 떡장수 할멈이 외쳤습니다. 들었어? 강봉사가 정오품 대감이 되셨대. 세상에, 죄수에서 정오품까지. 이건 정말 전설이야. 품팔이 사내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주막에서는 술꾼들이 청년의 이야기로 밤을 새웠죠. 내가 봐도 대단한 사람이야. 능력으로 모든 걸 증명했잖아. 그래, 출신이 뭐가 중요해? 실력이 있으면 되는 거지. 우리도 희망을 가져야 해. 저런 사람이 있다는 게 우리에게도 기회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 백성들 사이에서 희망이 퍼져나갔습니다. 며칠 뒤 청년은 혼자 한양 감옥을 찾아갔습니다. 석 달 전 자신이 갇혀있던 그곳이었죠. 감방지기가 놀라 달려왔습니다. 네, 대감님. 웬일로 이런 곳에 잠시 둘러보고 싶어서요. 청년은 감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자신이 있던 감방 앞에 섰죠. 어둡고 좁은 공간. 그때의 절망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었고 고통이 힘이 되었습니다. 옆 감방에서 죄수 하나가 말했습니다. 저 혹시 강봉사님 아니신가요? 그렇습니다. 소인도 억울하게 갇혔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청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사하겠습니다. 정말 억울하다면 반드시 풀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감님. 죄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청년은 감옥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석 달 전 이곳에서 절망했던 그가 이제는 다른 이들을 구할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청년은 관사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촛불 아래에서 과거를 돌아보았죠. 아버지, 저 강민서,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꿈풀이로 나라를 살렸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 그것이 오히려 저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제 저는 백성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자리에 있습니다. 고통받는 이들을 돕고 정의를 세우겠습니다. 이것이 제 사명입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습니다. 한양의 밤은 고요했지만 청년의 가슴 속에는 뜨거운 열정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지혜가 나라를 살렸습니다. 한 사람의 용기가 수많은 백성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옥살이 청년에서 국가 핵심 관료로 그의 삶은 이제 전설이 되어 백성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질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청년은 처음으로 군자감에 출근했습니다. 새 관복을 입고 정오품 관모를 쓴 모습은 당당했죠. 동료 관리들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대감,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함께 나라를 위해 일합시다. 청년은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벌써 산더미 같은 서류가 쌓여 있었습니다. 백성의 호소문, 지방의 보고서, 재정 관련 문서들. 청년은 소매를 걷어붙이고 일을 시작했죠.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백성을 위해, 나라를 위해 일할 때다. 한편 궁궐에서 임금님은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강민서, 그대는 과인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소. 악몽을 끝내주었을 뿐 아니라 나라를 바로잡는 길을 보여주었소. 내관이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전하, 백성들이 모두 기뻐하고 있사옵니다. 그렇겠지. 희망을 보았으니까. 임금님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날 이후 강민서는 나라를 위해 많은 일을 했습니다. 부패를 척결하고 백성을 구제하며 정의를 세웠죠. 사람들은 그를 백성의 대변인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는 전국으로 퍼져나가 수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청년은 다시 한번 옛 감옥 앞을 지나갔습니다. 그곳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죠. 그때의 고통이 없었다면 지금의 내가 없었을 거야. 억울함이 나를 강하게 만들었고 절망이 희망을 가르쳐 주었어. 달빛 아래에서 청년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졌습니다. 옥살이 청년은 이제 나라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의 전설은 조선 팔도에 울려 퍼지며 후세에까지 전해질 것입니다. 이상으로 이야기를 마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한 사람의 지혜와 용기가 나라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강민서의 이야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여러분의 감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아쉬운 점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솔직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모든 분들께 큰 복과 행운이 찾아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